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한국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나이 지긋한 백발의 남성이 누군가를 원망하듯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담담한 표정의 할아버지가 말없이 앉아있네요. 과연 이분들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21살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건 제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거든요. 우선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다가 1970년도에 중동 건설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었고 수년간 타지에서 고생하며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저희 할아버지는 외국어도 빨리 익히셔서 적응도 빨리 하셨고 회사 내 관리자로서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며 근로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에서는 인정받으며 일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의 군사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 상황 점검차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중동의 40도를 넘는 더운 날씨에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 모래바람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렵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죠. 요즘 같으면 안전 문제 때문에 건설 현장이 중단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한국 건설사들의 자랑이고 경쟁력이었던 시절이라 그런 궂은 날씨에도 현장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사우디 측 책임자와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 열사병이 돌아 근로자들이 지쳐있고 세찬 바람이 불어 다들 구석에서 몸을 사리는 와중에 누군가 혼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죠.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를 유심히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우디 관계자는 돌아갔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새로운 현장의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우디 관계자는 매번 현장이 하나 끝날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를 찾으시며 계속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더욱 승승장구하실 수 있었죠. 그렇게 여러 현장을 책임자로 옮기시다가 어느 순간 양복을 입으시며 현장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로 변신하게 되셨던 거죠. 그것도 사우디 책임자와의 인연이 계속되어 결국 이탈리아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오랜 타국 생활이 힘들었지만 동생들이 바르게 잘 자라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중 둘째 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며 틈틈이 한국에서 보내오는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가 저희 할아버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해요. 카세트 테이프에는 바로 트로트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트로트 음악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트로트는 할아버지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되어 주었죠. 아침에 일어나 송대관의 해뜰날을 들으며 하루를 보낼 힘을 냈고 심란하게 생각이 많은 날에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고 또 어머니의 그리움이 들 때면 이미자의 모정을 들으며 많이 우셨다고 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한국에 가니 오랜 타국 생활이 익숙해져서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게 할아버지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리웠던 가족들을 뒤로하고 한국을 떠나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업무상 중동과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이탈리아에 오게 되셨는데요. 이탈리아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곳에서 뭔지 모를 해방감 같은 걸 느끼셨대요. 활기찬 분위기도 날씨도 음식도 모두 잘 맞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탈리아의 매력에 빠지실 때쯤 저희 할머니를 만나셨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면서 결국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신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건 단 하나. 사람들이 느리다는 점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여유 있는 거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뭐든 느릿느릿 일하는 게 답답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성격도 급한 데다 주어진 일은 끝을 봐야 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고 그 딸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이탈리아 분이신데요. 저희 엄마가 아빠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했을 때 할아버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연애 때와는 다르게 아빠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대요. 저희 엄마도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였을까요? 할아버지의 딸이라서 그랬을까요? 특히 엄마에게는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습관처럼 자꾸 미루고 게으른 모습들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핀잔과 잔소리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두 분은 10년 만에 갈라서게 되었고 10살이었던 저는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겼죠. 그때부터 저는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주말이면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는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빠 없이 자라는 제가 정서적으로 부족하거나 밖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경 써서 보살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 역시 밝고 사교성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지요.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를 쏙 빼 닮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며 저도 저희 엄마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더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읽고 쓰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트로트 자체가 빠르지 않다 보니 가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가사를 알고 들으니 저도 트로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 흥얼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거나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트로트를 듣곤 한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세월이 정말 빠르게 간다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으며 후회 없이 뜻깊게 보낸다면 분명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리고 엄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탈리아의 로마냐 지역에 위치한 볼로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1088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로 이탈리아 내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에 합격하자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역시 내 손녀라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대학교에 합격한 것보다 가족들이 그 사실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의 동생분께서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인의 피가 섞인 저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관심만 있었지 없어서 한국에 가자고 적극적으로 할아버지를 졸랐죠. 고령이신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장시간 타시기에는 부담이 있으셨으나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모습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일교차 때문인지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전부터 기침을 자주 하시고 가래도 자주 낀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드셨는데도 호전되지 않았고요.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니 체력도 약해지고 약도 잘 안 듣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셨죠. 그보다도 이탈리아에서 병원에 가면 속이 터져서 병을 더 얻어오는 것 같다며 안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에서 대형 병원에 가려면 지정된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받아서 주치의가 정해주는 전문 병원에 가야 하는데 주치의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사 진료 기다리다가 병이 먼저 낫는 신기한 병원 시스템을 경험하기 일쑤니까요. 그렇게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약이나 주사 처방도 잘 안 해주는 편인데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감기약을 처방해 준 것도 다행이라 여겨야 했죠. 장시간 비행이라 걱정은 좀 됐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나아질 거니 걱정 말라시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 간다는 설레임 때문에 온 신경이 한국 여행 준비에만 쏠려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전역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한국 아이돌 가수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제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저는 한류의 인기가 커질수록 자부심 같은 걸 느꼈고 저희 할아버지도 뿌듯해하셨죠.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렇게 고대하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저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크고 멋진 공항을 보자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30년 만에 한국에 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인천공항은 처음 와보셨던 거죠.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세련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니 할아버지의 동생분과 가족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이상가족 상봉하듯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잘 오셨어요, 형님 하면서 할아버지의 동생분은 서로 꼭 끌어안으시더니 눈물을 보이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의 숙소로 향했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지만 저희를 신경 쓰시느라 가족들을 힘드시게 할까봐 숙소를 따로 잡겠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한사코 거절하셨거든요. 대신 숙소는 할머니와 엄마, 저를 고려하셔서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잡아주셨어요. 숙소를 보고 할머니와 엄마는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이 10대 소녀들 같았죠.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작은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첫날은 꼭 집밥을 대접하고 싶다며 작은 할아버지께서 집으로 초대하신 거죠.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늘 높게 솟은 수많은 빌딩들과 한강에 비친 노을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지요. 대기업 임원까지 오르신 작은 할아버지는 곧 퇴임을 앞두고 계셨고 그 전에 저희 가족을 한국에 모시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의 비행기와 숙소 등 경비를 모두 부담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괜찮다며 사양하려고 했지만 작은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며 성의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죠. 작은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자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 다들 너무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큰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상이 2개가 놓여 있었고 상 가득히 형형색색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죠. 음식 하나하나 맛보다가 배가 부를 지경이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갈비찜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달면서 부드럽고 짭조름한 맛이 손가락에 남은 양념까지 쏙쏙 빨아먹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작은 할머니께서 어찌나 복스럽게 잘 먹는다며 흐뭇해 하시던지요. 그 자리에는 저랑 동갑인 작은 할아버지의 손녀 지영이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제가 한국말로 대답하자 깜짝 놀래더니 조금은 안심이라는 듯 웃더라고요. 한국에 궁금한 게 많았던 저는 지영이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았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며 지영이는 반대로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희는 말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비슷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간간히 기침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사실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서도 기침이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오셨고 기침을 자꾸 하니 목도 아파하셨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할아버지의 잔기침이 계속되는 걸 보신 작은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워 하시며 내일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기침 감기라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셨지만 작은 할아버지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표정으로 병원에 꼭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 저희는 작은 할아버지의 주치의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작은 할아버지께서 주치의에게 부탁해 놓은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필요하면 대형 병원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병원에 들어서니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병원의 규모에 놀랐어요. 마치 최첨단 시설이 가득 탑재된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랄까요? 작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저희는 오랜 대기 없이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진을 하고 진찰을 하던 의사 선생님은 바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며 검사실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흉부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희 가족과 작은 할아버지는 초조함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암이 의심된다며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제서야 작은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제 할아버지가 기침하는 걸 보고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보자고 하신 거라며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못된 병까지 형님한테 유전된 거냐고 너무나도 속상해 하셨어요. 본인이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죠.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며 작은 할아버지는 오열하셨고
오히려 저희 할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희들을 다독여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추가 검사를 위해 바로 입원을 하셨고, 작은 할아버지는 암은 가족력이 있으니 저희 가족 모두 이 기회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모두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행히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 모두 이상 소견 없이 건강했고, 할아버지는 저희 검사 결과를 들으시고는 다행이라며 안심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작은 할아버지께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조직검사 결과 저희 할아버지는 종양의 크기도 작고 다른 곳에 전이가 없어 전신이나 폐기능 상태를 봤을 때 방사선 치료 없이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며 악화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오신 게 천만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며 일주일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종양도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폐암이 재발률이 높은 편이니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작은 할아버지는 병원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자주 오셔야겠다며 소리내어 웃으셨지요. 퇴원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우리가 이번에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단순 기침감기로 오진해서 감기약을 처방해주고 폐암이 악화되고 전이되어서 심해진 후에야 겨우 큰 병원 문을 넘었을 거라면서 한국의 빠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의료진 덕분에 할아버지가 무사하신 거라며 다들 한국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죠. 또한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주의 성향이 큰 유럽과 달리 내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준 작은 할아버지 가족분들도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저는 학교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같이 한국 음식도 탐방하러 다니는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해서 좀 놀라웠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았던 거죠. 이 친구들에게 트로트 음악을 몇 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친구들이 음원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 모임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영이가 많이 도와줘서 어려움 없이 계획을 짜고 있고요. 한국에 친구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머나먼 낯선 땅에 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까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하시며 사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러자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왜 어떻게는 생각하지 않고 숙명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라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외면하려고 했거나 비관했더라면 지금 할아버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시면서 그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줄리아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삶이냐며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그때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넓고 깊은 마음이 느껴져 제가 할아버지 손녀인 게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저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한국에 다녀온 이후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보내려고 열심히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저처럼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이탈리아인 줄리아 양의 한국 사랑에 감사드리며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